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 소프트웨어 4단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활 속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하면 줄여서는 SW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생각나세요? 뭔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프로그램들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앱, 게임,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한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기기들이 작동하도록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이 버튼을 눌러서 불이 켜지게 한다거나, 버튼을 누르면 로봇이 움직이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스마트폰, 컴퓨터, 전기밥솥, 그리고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은 모두 소프트웨어들이 작동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울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배울 거냐면, 첫 번째, 소프트웨어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할까? 두 번째, 소프트웨어는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세 번째, 절차적 사고란 무엇이며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네 번째,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자료를 처리할까? 다섯 번째, 프로그램은 어떤 구조로 만들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들이 소프트웨어라는 것,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절차적 사고입니다. 이 말들은 상당히 중요한 말들입니다. 이 단원을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은 소프트웨어의 의미랑 역할, 활용 사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절차적 사고와 절차적 문제 해결의 의미, 자료의 입력, 처리, 출력 과정, 프로그램의 구조, 순차, 반복, 선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서 어떤 소프트웨어 사용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절차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프로그래밍 도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고 프로그램의 구조를 적용한 프로그램 만들기,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우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 만화를 잠깐 같이 볼게요. 전기밥솥은 어떻게 스스로 밥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이가 쌀을 씻어 물의 양을 맞춘 다음 전기밥솥에 넣고 취사 버튼만 누르면 끝. 전기밥솥이 다 알아서 해주니 정말 편리해.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밥이 다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이 밥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옛날에는 이런 솥뚜껑을 엄청 무겁게 두고요. 여러분들 고깃집 가면 그 쇠로 된 솥뚜껑 있죠? 그런 것들 이를 두고 이 큰 무게로 눌러서 이 안에 불을 때우면 이 안에 있는 쌀이랑 물이 섞여가지고 점점점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서 안에서 밥을 지었어요. 그러다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압력밥솥이라는 게 등장해서 뚜껑이 이렇게 있고 속에 냄비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불을 떼어서 압력을 인해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 전기밥솥을 이용해서 취사 기능이 있고, 요즘은 기능들이 더 많이 편리해져서 잡곡밥이라던가 혹은 뭐 식혜라던가 아니면 갈비찜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밥솥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해결되는 거죠. 소프트웨어는요, 소프트웨어 뜻이에요. 컴퓨터나 정보기기에 기계장치에 명령을 내려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해준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이제 기계장치에 명령을 내려서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명령을 내려서 작업. 자, 두 번째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나 정보기기를 작동하게 하고, 세 번째, 문서, 사진, 편집, 그림,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도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문자를 주고받고 사진을 찍고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직접 만지거나 볼 수 없지만 컴퓨터와 정보기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계에 보면 하드웨어라는 게 있고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드웨어는 이런 몸통을 하드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몸통이 있죠? 그리고 버튼들, 여기 뭐 전원 버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드웨어라고 불러요. 카메라 장치 이것도 하드웨어고, 로봇 청소기 몸체를 이루는 장치, 이런 것들이 다 하드웨어고요. 소프트웨어는 스마트폰에 사진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스노우, 그리고 틱톡,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로봇 청소기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프로그램,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사용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로봇 청소기를 실행을 시키면 그 스마트폰으로 연동을 하면 스마트폰 화면에서 집의 모양이 나오고 로봇 청소기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나와요.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들이든 하드웨어라는 게 있고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더 설명을 하자면,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나름 사과라고 칩시다. 사과폰이에요. 이 사과폰의 껍데기는 하드웨어입니다. 근데 이 안에 움직이는 운영체제라고 하죠. 뭐 iOS라고 하는데 이거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안에서 카카오톡 이런 것들도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또 다른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런 설명이 더 나와 있는 건데요. 소프트웨어는 이제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와 같이 정보기기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카메라 앱, 인터넷 탐색기 등과 같이 사람이 원하는 일을 정보기기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 이것들은 다 OS라고 불러서 운영체제예요.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불러요. 오퍼레이션 시스템. 이런 운영체제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운영체제 안에서 작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앱, 음악 앱, 메시지 앱, 카메라 앱, 음악 앱, 메시지 앱, 미디어 재생기, 문서 작성기, 인터넷 브라우저 등 다양한 것들이 얘네들도 전부 다 소프트웨어예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iOS 이것들은 스마트폰 운영 체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안드로이드랑 iOS 말고 되게 많아요. 뭐 바다라는 것도 있고 되게 많은데 제일 유명한 것들 두 가지는 안드로이드, iOS 이 두 가지입니다. 안드로이드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뭐 갤럭시라던가 뭐 LG라던가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안드로이드고요. iOS는 애플, 아이폰이 사용하는 것들이 iOS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정보기기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이름을 조사해 봅시다. 컴퓨터에는 뭐 백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한글 그리고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스마트폰, SNS 이런 것들도 소프트웨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인터폰 이제 밖에서 현관에서 누르면은 현관에서 벨 누르면은 뭐 집에서 문을 열어준다거나 혹은 뭐 벨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화면을 본다던가 뭐 카메라를 본다던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잘 봐줘서 고맙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유튜브 영상을 하나 또 올릴 거예요. 이 영상은 되게 유명한 건데 무슨 영상이냐면 소프트웨어랑 관련된 영상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에
명령을 내려서 실행하게 하는 것, 이거를 간단히 말해서 코딩이라고 하는데, 이 코딩이랑 관련된 유명한 영상이에요. 한번 보고 어떤 것들인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